2026년에 궁금한 점을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거의 뭐 코로나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제가 많이 진짜 받았거든요. 걱정이에요. 2026년에는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요? 재미있는 일이라 있습니다. 눈이 즐거워지는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단 2월 달력을 한번 볼까요? 6일부터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이번 올림픽은 어디서 열릴까요? 베이징. Milano Cortina. 밀라노. 네, 바로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입니다. 이탈리아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도시 밀라노, 그리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겨울 스포츠의 상징적인 산악도시 코르티나. 사실 두 도시는 약 410km 거리, 차로 한 5시간 걸리는데 왜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올림픽을 치르는 걸까요? 빙상 종목은 실내 경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밀라노에서 하고요. 그리고 설상 종목은 고산이어야 하고 설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코르티나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에서는요, 도시형 올림픽과 전통 동계 올림픽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And the city is gearing up. I mean, you know, they've expanded the number of taxis, public transit. They have 12 major expositions they're going to show. So when people come to see sports, they can also see culture.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출발한 성화는 이미 바티칸과 콜로세움 등 로마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거쳐 이탈리아 전역을 밝히고 있는데요. 성화는 이탈리아 남부에 도착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명의 주자들이 이 불꽃을 소중히 이어가고 2월 초 코르티나와 밀라노에 도착해 전 세계인의 축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선수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번 이탈리아 코르티나 올림픽 믹스더블 대표팀으로 참가하게 된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선수 정영석이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컬링 국가대표 정영석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올림픽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좀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또 이 기회가 소중한 기회고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컬링 믹스 더블은 남녀 선수 각 한 명이 한 팀을 이루어 빠른 템포와 과감한 전략으로 승부하는 종목입니다. 김선영, 정영석 선수는 사상 최초로 올림픽 자력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믹스더블이라는 종목이 많이 생소하시겠지만 이제 저희도 첫 자력 진출인 만큼 시청자분들이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좋은 경기를 즐기고 올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더 힘나서 꼭 후회 없는 경기 그리고 실망스럽지 않은 경기라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잠 안 자고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3월에는 세계 야구가 하나로 뭉칩니다. 일본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분산 개최되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누가 강한지 누가 끝까지 버틸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6월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함께 여는 첫 월드컵인데요. 참가국은 48개국 확대됐죠. 경기 수는 더 많아지고 이변과 드라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리고 9월에는 나고야 아시안 게임까지. 뭐 이 정도면 볼거리, 즐길거리 참 많지 않습니까? 스포츠의 한 해네요. 2026년이 궁금해. 다음 궁금증은요? 너무 전쟁이 너무 길어서 경기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세상이 다. 아무래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확실히 좀 크니까. 정말 올 한 해 세계 정세는 한마디로 복잡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곳곳에서 갈등은 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젤란스키 대통령은 지난 28일 미국에서 만나 종전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Our teams, they work on 20 points plan, then they work on prosperity and security document. We have two willing parties, we have two willing countries, they want to see it end. Look, the people of Ukraine want it to end, and the people of Russia want it to end, and the two leaders want it to end. 하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1단계 휴전이 있었죠. هذه لحظات تعتبر لحظات تاريخية وطال انتظارها من المواطن الفلسطيني بعد عامان من القتل والإبادة الجماعية. 휴전이 선포되자 피난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조금 지난 지금 가자 지구를 둘러싼 분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멈추고 싶어하는 한 사람. War is over. The war is over. Okay, you understand that?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도 그렇고요. And I thought this would be in the middle of the pack, but maybe easy, but in the middle of the pack. But there's a lot of hatred between those two people, and when there's hatred, there's.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참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집니다. 현재 미국의 진보와 보수는 다양한 이슈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앱스타인 파일 공개 논란까지 겹쳐서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요. 관전 포인트는요. 중간 선거라는 게 그 대통령이 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아마 이번 중간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브레이크가 걸린다, 민주당이 의석이 좀 많아진다 그러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의 상당 부분이 이제 제약이 걸릴 거예요.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우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철수, 이런 정책에 제한을 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계 경제와 안보 흐름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의 만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일단은 지금 미국이 그 발을 빼겠다, 유라시아에서 특히 이제 역할을 좀 줄이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라시아에서 이제 미국의 힘이 빠지면 힘의 공백이 좀 생길 거고 그 힘의 공백을 누가 채우느냐, 어떤 방법으로 채우느냐를 두고 이제 역학관계 조정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 2026년 국제 정세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갈등하고 긴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높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아무튼 세계가 좀 마음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은요. 집값은 뭐 서울에 사람이 많아서 계속 오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부동산. 네. 앞으로 뭐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맞아요. 주변에서 그런 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월세는 비싸고 전세는 없고요. 대출은 꽉 막혔다고 하죠. 실제 체감하는 분위기는 어떨까요? 거래 자체가 잘 토제가 되기 없다면서요. 전에는 거래가 꽤 많이 있었죠. 네. 이제 토제가 시작되고 난 뒤에 아주 급감했죠. 전세를 안고 집을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입주만 전제로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매물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거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제로 베이스라고 봐야죠. 제로.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세 번째 대책이 지난 10월 15일에 발표한 12호 부동산 대책인데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기존의 4개 구를 뺀 나머지 21개 구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일 지역으로 지정을 했죠. 그러면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세를 안고 집을 사거나 또는 융자를 안고 집을 사는 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갭 투자와 융자로 이 집을 살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이 바로 10월 15일 대책의 주요 요점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전국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그리고 전세값은 4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었어요. 내년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참 궁금합니다, 이게.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당장 주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월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먼저 상승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쫓아가는 전월세 가격의 기맞추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월세 가격도 상승하고 매매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 지역별 차이는 더 커지고 전월세 시장이 힘들 거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집을
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부동산 가격은 항상 우상향하기 때문에 준비가 된다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기존의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분양 물량에 도전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답이겠네요. 진짜 궁금한 마지막 질문은요. 이번 연도 추석이 엄청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년 추석도 혹시나 비슷하게 중요한 좀 길면 좋지 질문이에요. 않을까? 예. 내년에 휴일이 얼마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내년에는요. 쉬는 날이 꽤 많습니다. 이미 다 세봤어요, 사실. 공휴일만 70일, 주말까지 포함하면 실제 휴일이 118, 118일이에요. 2월 설 연휴는 주말과 붙여서 최대 닷새까지 쉴 수 있고요. 그리고 3일절 있고요. 부처님이 이때 오시네요. 일요일과 겹쳐서 대체 공휴일이 생기는데 연차를 잘 쓰면요.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무려 8번 있습니다. 여기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더해지면서 황금 연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 2026년. 여러분의 소원도 궁금한데요. 어떤 소원을 일고 계십니까? 세계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전쟁 좀 그만하고 서로 행복하게. 임신이요? 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녀 계획을.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제 소원은요.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2026 내일부터 다시 힘차게 이륙해보자고요.